오늘 뭐 최고위원회 첫 번째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봉숭아 학당을 뭐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봉숭아 학당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물론 뭐 최민희나 한민수나 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조금 눈살 찌푸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민희가 저는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멘탈이 약한 사람이야. 원래 그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 때 최민희가 뭐 막말을 하고 뭐 문조털레유 찾고 뭐 끝까지 정청래가 가겠다. 근데 그런 말이 제일 웃기는 거야.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저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매일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얘기를 매일 하는 배우자들이 있어. 나는 당신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갈 거야. 이 얘기를 매일 해. 그건 사실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왜냐면 머릿속에 나 떠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니 난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혹은 우리 아내하고 난 한평생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같이 갈 거야. 이런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그걸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부부들이 여보 사랑해. 나는 평생 같이 살 거야.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여러분, 여보, 나는 끝까지 같이 갈 거야. 일 안 그러잖아. 그죠? 그러는 부부 있어요? 혹시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아침에 눈 뜨면은 나는 여보에 대한 의리를 지킬 거야. 나는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 없잖아. 우리 대부분의 부부들은 뭐 당연히 결혼했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가잖아. 근데 최민희는 당대표 선거 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죠? 나는 정청래 대표의 의리를 지킬 거예요. 정청래 대표 때문에 내가 당선된 겁니다. 저는 정청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청래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속에 이미 싹트고 있는 거야. 싹트고. 벌써 마음이 딴 데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민희야 흔들리면 안 돼 민희. 청래랑 끝까지 가야 돼 민희.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안 돼 민희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 단속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최민희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봉숭아 학당 분위기로 가지 않을 것 같고 벌써 좀 느낌도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느낌이 왔어. 그리고 그 최민희 의원은 제가 그래서 강약 약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민석이 훌륭하네. 김민석이 멋있네. 뭐 당대표 선거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못 느끼잖아. 근데 이제 한 이틀 김민석 의원하고 당대표하고 다녀봤잖아요. 그랬더니 야, 이 정청래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 이거 괜찮은데? 좋은데? 이런 마음이 제가 볼 땐 싹트고 있다라는 게 표정에서 보여. 표정에서. 자,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 영상 일단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오늘 첫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인사했습니다. 미묘한 신경전도 여전히 감지됐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민심이 당심을 견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모인 첫 공개 최고위원 회의.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한 지도부입니다. 민생 실용 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당 운영 방향을 밝히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개파는 없습니다.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인사도 능력주의로 한다면서 전당대회에서 대립했던 친청과 인위적인 통합에 나서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친청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앞선 것,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 중 3자리를 친청이 차지한 데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회의 말미 민주당을 외치며 손을 맞잡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목소리들이 부딪힐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정 전 대표 지지자들이 여전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김 대표의 행보를 들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 김 대표는 이곳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도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 멸칭 사용 근절 캠페인을 하겠다는 등 포용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리한 쪽에서 정말 좀 각별하게 이렇게 포용하고 그런 노력들이 일반 당원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한편 단결을 당부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저녁 김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과 만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네, 오늘 뭐 최민희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근데 저 말 참 웃기죠. 아니 정청래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계속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의심은 당심을 못 이긴다. 의원은 당원을 못 이긴다. 1인 1표제의 힘을 보여달라. 이걸 뭐 계속 외쳤잖아요. 근데 당심은 김민석이잖아 지금. 1인 1표제의 힘을 보여달라. 정청래가 이기려고 1인 1표제를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는데, 아니 결국은 당심에서 김민석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뭐 끝난 문제잖아.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 민심이 당심을 견제를 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이 민주당 당원들을 견제한 거예요?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뭐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슬리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제 그 면담도 아까 뉴스 말미에 나왔는데, 김민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다 라는 얘기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문화를 바꿔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말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본질이 아니고 태도가 본질이에요. 지금 최민희가 그 발언문을 읽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아니 기가 빠졌잖아. 기가 빠졌어. 희마리가 없잖아. 희마리가 뭐라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얌전하게 읽고 있잖아. 태도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말이 본질이 아니고 태도가 본질이다. 그래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뭐 정청래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좀 발언을 하고 싶어서 뭐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사실 또 뭐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나쁜 얘기도 아니죠. 우리가 뭐 당신만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도 고려를 하면서 어쨌건 정치를 해야 되고, 최민희 말대로 우리가 당신보다는 민심이 당신을 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지금 오늘 김민석 대표가 명확히 얘기했던 민주당의 노선이 맞는 거예요.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 중도 확장 노선, 이게 맞는 거지.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최민희나 아까 뭐 이성윤도 오늘 이제 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민수도 발언을 했는데, 다들 이미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뭐 낙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첫날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벌써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태도를 보이더라. 태도가 본질이다. 별 자신이 없어요. 아까 오늘 한민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청래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조화를 보냈느냐. 근데 오늘 눈을 보니까 별로 안 불알이더라고. 눈이 많이 겸손해졌어요. 응? 당대표 선거 때만 해도 거의 뭐 눈알이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불알이 최고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잖아. 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죠? 조롱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불알이 최고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전당대회 때만 해도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핏대를 세우고 그러길래 저 사람 뭐 한 판 있나? 뭐 한 칸 있나? 그렇게 생각했던데, 오늘 보니까 눈이 겸손해졌어요. 눈이 많이 겸손해졌더라고. 아니 저렇게 얌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당대표 선거 때는 그렇게 부라리고 그랬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오늘 아주 겸손해졌어요. 겸손이 아주 쉽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나대기가 힘들고 지금 분위기 보세요. 요거 우리 지금 여의도에 우리 당원들이 뭐 당심 민심 찾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지금 여의도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의도에 수백 개의 당대표 축하 화환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요 쇼츠 영상 잠깐 아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시절에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지금 여의도에 저런 풍경이 김민석 대표를 위한 꽃길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제가 이제 김민석 대표의 이제 정치적 약점이 이제 팬덤이 좀 약한 거였습니다. 예, 그 오랫동안 좀 야인 생활을 했고 또 그 2002년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아니,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좀 회의적인 이런 시선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뭐 총리를 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은 팬덤은 없었어요. 팬덤은.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거야. 그러니까 당대표급, 대선 후보급, 예? 이런 정도 정치인이 되면은 일단은 강력한 코어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팬덤이 있어야 돼. 팬덤이 뒷받침이 돼야 이게 확장이 가능해져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는 좀 그런 면이 약하기 때문에 당대표에 이제 선출이 되더라도 김민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형성이 될 것인가. 이게 제가 좀 의문점이었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진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준의 그런 이제 팬덤이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 아마도 당대표를 하면서 이 팬덤은 더 넓고 강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넓고 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김민석의 실력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직까지는 김민석이라는 인물의 저는 이제 빙산의 일각을 우리가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수석 최고위원이나 총리 시절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김민석을 재발견하신 분들이 뭐 많지만은 진짜 이제 당대표로 일해 나가는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김민석의 진가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점점 더 발견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벌써 이렇게 팬덤이 형성이 됐으면은 앞으로 강력한 어떤 지지 기반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상을 하나 더 보죠. 아까 최고위원 발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님은 어쨌건 행정을 통해서 정치 경력을 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행정가로서 이재명은 정말 뭐 빈틈이 없고 완벽한 분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은 당대표를 하실 때보다 저는 대통령의 옷이 더 잘 맞는 분이라고 봐요. 뛰어난 행정가, 천재 행정가가 이재명이다. 그래서 당대표를 하실 때는 사실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으시고 행정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 또 얍살하잖아 국회의원들이. 잔머리 잘 굴리고 뒤통수 까고 이런 이 인간 거의 뭐 하여튼 이런 집단을 다루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당대표로서의 이재명의 저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봐.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니까 막 날라다니잖아 막. 뭐 당대표 때도 잘 하셨지만은 상대적으로 대통령일 때보다는
당대표일 때부터는 대통령일 때 훨씬 더 일을 잘하시고 또 본인도 그 옷이 몸에 맞고 이런데 김민석은 사실은 총리보다 당대표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행정 경험은 많지 않아. 근데 당의 경험, 정치 경험은 지금 뭐 여의도에서 선거 경험이 가장 많은 이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냥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20대 때부터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여의도 밥을 먹은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뭐 총리로서도 일을 잘 하셨지만은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저는 김민석의 진가가 더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밀당 뭐 이런 진짜 잘해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 들었다 놨다 넣었다 뺐다 천재적인 이런 저는 실력이 있다고 봐요. 정치인 김민석은.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마지막에는 야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사진 찍어요 하고 막 저기 누굽니까 그 우리 한민수 최고도 막 손붙들고 어제 막 끌고 가고 우리 저 최민희도 막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세게 얘기를 할 때는 또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 발언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청나라 최고위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제일 우려를 한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봉숭아 학당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그 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 엉뚱한 소리 하고 이게 뭐 할 말 안 할 말 가려 하지 않고 뭐 말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러는 걸 봤잖아.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이게 봉숭아 학당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신당하는 거죠.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이제 걱정을 했고, 두 번째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민주당 지도부의 논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게 그 다음으로 위험한 문제예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문제야.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유튜버들한테 유출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님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유튜버들에게 이런 비공식적인 중요 정보가 흘러 들어가고 그게 유튜브 방송에서 터져 나오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 물론 이제 정청래 때는 많이 있었죠. 근데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민주당 내부에 돌아가는 소식이 다 김어준한테 흘러 들어가가지고 김어준이 방송에서 그냥 막 싸질러 버리고, 그래갖고 뭐 비밀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조국 땅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민주당 내부 동향이 조국 땅 쪽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또 최강욱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날뛰고, 그럼 당이 완전히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대단히 우려를 했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봉숭아 학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기밀이 빠져나가는 거, 이걸 우려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가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관련된 발언 영상으로 만나보고 가시죠. 이렇게 출발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 이후에 이재명 지도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창출했고, 정청래 지도부는 1인 1표 국민 주권을 완성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지도부 또 정청래 지도부에 함께 하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 지도부는 말씀드렸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한 지도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선과 방향이 민생 실용 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당의 역사적인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당원이 선택해 준 노선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능력주의로 하겠습니다.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가겠습니다. 개파는 없습니다.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안에서는 수기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효율화될 것이고 최고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엄수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형식의 최고회의는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최고회의는 엄격하게는 최고회의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은 시간과 방법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수기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의 최고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필요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인정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논의 수준을 높이면서 저희가 최고위가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명쾌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예, 민주당의 노선 문제. 이걸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릴 줄 몰랐어요. 당원들이 선택한 노선으로 하겠습니다.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간다라는 거죠.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노선 논쟁이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아주 뭐 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원들이 김민석을 선택했고 김민석을 선택했다라는 건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노선은 지금부터 중도 보수 노선입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을 뭐 진보 개혁 정당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을 흔드는 건 당원들의 선택에 도전을 하는 저는 이제 해당 행위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는 능력주의로 한다. 여러분들도 이 원칙을 자 친명이니까 무조건 등용해야 된다. 벌써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고 뭐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친명을 등용해야 되느니 뭐 탕평을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탕평이고 친명이고 나불행이고 없습니다. 실력 있으면 등용이 되는 거고 실력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능력주의인 거예요. 김민석은 이 사람이 친명이건 친문이건 뭐 친청이건 간에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거고 능력 없으면 안 쓰는 겁니다. 김민석이 안 쓰면은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친청인데 안 쓰지? 왜 이 사람 안 써주지? 이 사람 친명인데 왜 안 쓰지? 저 사람은 친문인데 왜 쓰는 거야? 실력이 있으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전적으로 김민석 대표를 신뢰를 해주셔야 돼요. 응?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우리가 실력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 예? 능력 위주로 해야 됩니다. 실력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어느 계파에 소속돼 있느니 어느 계파에 줄을 섰느니 이런 얘기 해봐야 이제 소용없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사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전 나갈 바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하고 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대한민국이 나이가 많건 적건 학벌이 높건 낮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실력 있는 사람은 등용을 하고 실력이 없으면 놀아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계파는 없어요. 민주당에는 딱 하나의 계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래당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최민희가 극명이라며 극명. 다 친명이라며. 정청래도 친명이라며. 민주당에는 친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친명 외에는 없는 거야. 계파는 없는 거야. 그래서 8월 17일부로 저는 친문이 패족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실력과 능력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와 제가 이제 천재적이라고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뭐 저보다 좀 머리가 좋으면 천재는 아닌데 예. 제가 그 우리 김민석 대표가 참 천재적이다 생각이 든 게 자 이 기밀이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되는 문제 이걸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컨대 뭐 최민희가 요 저기 최고위원회 끝나면 쪼르르 김어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막 그 다음날 아침에 김어준이 최고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막 방송을 해요. 난리가 나겠지. 이거 누가 그랬어? 알아보니까 최민희야. 최민희가 김어준한테 보고하고 있었어. 네? 그런데 선출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최고위원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참 저는 그 고민이 됐는데 역시 우리 김민석 대표는 여의도 밥을 오래 드신 분이기 때문에 딱 이 기강을 잡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응? 퇴출한다. 회의에서 퇴출한다. 간단하잖아, 그죠? 아니 이거는 당대표 마음인 거야, 그죠? 당대표 마음인 거잖아. 뭐 최고위원을 너는 최고위원은 박탈을 하겠어. 뭐 이럴 수는 없어, 그죠? 당원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 근데 너는 회의 못 들어와. 왜? 회의 내용을 엉뚱한 데다 흘렸으니까. 이거 너 어떻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회의 못 들어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최고위원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최고위원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너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못 들어와.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러면 야 네가 김어준한테 다 보고했잖아. 그 어디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저는 야 이게 참 이런 게 이제 실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나? 에? 그 진짜 이거 개망신이잖아. 만약에 걸려가지고 최민희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김어준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또 김어준이 이빨 털었어. 예? 그거 딱 조사를 하면 다 나오잖아요. 최민희 걸렸어. 그래 최고위원회 하는데 최민희 수석 최고는 비공개 회의 내용을 유출을 한 그 관계로 다음부터 회의를 못 들어옵니다. 이래버리면 이거 완전 개망신이고 정치 못하지. 차라리 최고위원 뭐 사퇴를 하는 것보다 더 개망신인 거 아니에요. 너는 입이 싸가지고 회의 못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한 방법이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뭐 완전히 유출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죠? 뭐 자기들끼리 뭐 또 조용히 얘기는 하겠지. 근데 적어도 이게 막 언론에 공개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역시 김민석 대표의 이제 정치 짬밥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확실히 기강을 잡고 아까 뭐 당근과 채찍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확실히 기강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친청 쪽이 어쨌건 뭐 3명이 최고위원 됐으니까 뭐 최고위원회가 진짜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첫날부터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첫날부터 확인이 되는 거예요. 김민석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뭐 최민희나 이성윤이나 한민수나 이 정도 수준의 정치인들을 감당을 못할 정도의 그런 대표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를 믿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잘하실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김민석 대표가 당의 기강을 잡고 민주당이 하나 돼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겠구나. 그런 좀 믿음이 갑니다, 여러분.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쓸데없이 걱정하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잘할 겁니다.